꿀주부예요. 지난 영상에서 재테크도, 절약도, 소비도, 투자도 자기한테 맞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제가 투자와 부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투자나 부수입에 있어서도 저는 무조건 남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이나 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고 또 제 성향에 맞는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먼저 투자에 있어서 저의 3가지 철칙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모르는 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안 한다. 모르는 건 무조건 똥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미국 주식이 정말 난리였잖아요. 정말 핫했는데 저희 부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만큼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든지 간에 남들이 한다고,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무조건 다 따라하지 말고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들고 안정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천천히 기다리면 투자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는 내 상황과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부가 올 한 해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의 자산 형성에 있어서 미국 주식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인 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올 한 해에만 부동산 거래를 3번을 했는데요. 올 초에 집을 팔고 또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또 다시 집을 매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0개월 동안을 부동산 거래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거래를 문제없이 하는 게 약간의 여윳돈으로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저희한테는 훨씬 중요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돈이 된다더라,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엄청 보고 있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휘둘려 다니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과 또 주머니 사정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특히 B2 같은 불상사도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B2를 하는 마음이 남들은 저기서 다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당장 빚으로 크게 만들어서 내 수익도 크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가진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B2 같은 불상사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는 것만 파자라는 거예요. 사실 재테크 수단을 다 공부하고 알려고 들면 정말 너무 많죠.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플하고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딱 두 우물만 파는 편이에요. 부동산이랑 주식. 다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제가 애초에 그럴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은 부수입인데요. 부수입이야말로 정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워낙에 N잡 이런 게 트렌드다 보니까 각종 부수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맞고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이건 부수입이잖아요. 내 메인 잡도 아니고 부가적으로 소득을 올려보려는 부수입인데 이것저것 벌려놨다가 내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되면 오히려 메인 잡에까지 지장을 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할 게 아니라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나하나씩 시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엔잡러들의 본질을 잘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엔잡러 분들 보면 사실은 하나의 컨텐츠를 블로그에도 팔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N잡이 아니라 원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가수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부수입 컨텐츠가 완성이 되거나 또는 성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단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개 전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수입 성공담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의 시도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걸로 연결을 해 가신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하시더라도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수입 파이프라인들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총 7가지의 부수입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가지수를 늘려놔서 그렇지 메인은 블로그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유튜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거기서 또 연결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각종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들을 부수입 파이프라인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 제가 온라인에서 뭔가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어도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인 거죠. 저는 그걸 사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또는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내년 재테크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저만의 재테크 모토, 절약 소비 방법, 투자 부수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3편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어떤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알차고 또 실현 가능한 내년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재테크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